이번 시간에는 아, 2장 윈도우와 PC 보안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그 컴퓨터 시스템 운영 체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고 윈도우 7, 그 다음에 10, 자료를 얘가 수정 중에 있어서 올려달라. 약간 빼먹는데 제가 쉬는 시간에 올려줄게요. 컴퓨터 시스템 운영 체계, 그 다음에 백신 프로그램, 백신 프로그램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응용 프로그램에서 파워포인트나 워드 같은 거에 보안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컴퓨터 시스템과 운영 체계. 이 컴퓨터 시스템은 뭐 잘 아시겠지만, 크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나눕니다. 하드웨어는 이 본체 보통 노트북이나 이런 거에 본체 있죠. 그 속에는 반드시 CPU가 있습니다. CPU. 어, 중앙 제어 장치하는 중앙 전체 제어하고 연산하는 CPU가 있고, 그 다음에 기억 메인 메모리, 주기억 장치로 D램이 있습니다. D램. D램은 전력이 켜져 있을 때만 저장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전원을 갑자기 꺼버리면 다 날아가는 거죠. 가끔씩 예전에는 전원이 나가면서 작업했던 게 갑자기 확 날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메인 메모리가 이제 D램으로 돼 있어서 그래요. 근데 이 핸드폰에 있는 메모리는 어, D램 아닙니다. 전력이 그, 뭐 약간 달라요. 그래서 좀 비쌉니다. 그래서 PC하고는 빠르면서도 그게 이제 전원이 물론 꺼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꺼진다 그래갖고 어, 없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어. 그러니까 거기 여기도 이제 약간 일종에 보면 하드디스크 같은 그런 저장 장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빠른 속도를 갖고 있는 메모리가 있는 거죠. 이 중앙 처리 장치는 이제 이렇게 한꺼번에 묶어놨는데, 이건 좀 잘못된 거고, 그 메모리하고 CPU로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러한 우리 주변 장치들은 다 알죠. 키보드나 마우스, 그다음에 모니터 출력 장치죠. 프린터. 예, 지금 쓰고 있는 헤드폰도 어, 사실은 이 주변 장치에 해당하는 거죠. 내가 끼고 있으니까 내 목소리가 다시 저한테 들려갖고, 좀 이상하게 들려서, 뺐습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는 크게, 시스템 소프트웨어하고, 응용 소프트웨어로 나눕니다. 시스템 소프트웨어라는 게 이제, 주로 원천적으로 이 시스템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응용 프로그램을 돌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죠. 윈도우 같은 것들이 대형적인 운영체계 같은 것들이 그런 게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운영체계로는 윈도우나 어, 유닉스. 그 다음에 우리 같은 경우 이제 안드로이드 같은 게 있는 거죠. 핸드폰에. 그것도 운영체계입니다. 이게 사실 스마트폰도 사실은 축소하는 컴퓨터죠. 모든 컴퓨터 역할을 다 합니다. 그렇다고 대신에 이제 이 스마트폰의 그 창시자인 그 거의 창시자죠. 스티브 잡스가 상상을 한 거죠. 그래서 손에 오는 컴퓨터를 만들고 싶은 거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이런 PC나 이런 것처럼 파워가 안 되니까 주로 이제 그 뭐라고 하나 굉장히 많은 계산들은 서버에서 하고 그 계산된 정보만 우리가 다 받아오는 거죠. 어, 대표적인 게 이제 내비게이션 같은 건데 내가 찾아가는 경로를 갖다가 쭉 찾습니다. 거기에 뭐 교통량이라든지 그래서 그 진행 속도까지 다 계산해서 최적화된 솔루션을 찾는데 그 찾는 건 누가 찾냐? 서버가 찾습니다.
그리고 탁 내려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딱 내려주는 거니까 그 부분은 그 내려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경로를 찾아가는 거예요. 자기 지도를 저장할 수도 있고 그 부근에 있는 지도만 보여줄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다 있습니다. 그런 운영 체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드라이버 같은 거 있습니다. 프린터도 드라이버 깔아야죠. 음. 예전엔 네트워크 하기 위해서도 드라이버를 깔았었어. 그래갖고 그걸로 돈 버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90년대에. 갑자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그 네트워크 드라이버를 포함하는 윈도우를 만들었죠. 그래갖고 이전에 더 이상 지원하지 않는 XP 뭐 이런 거죠. 윈도우 XP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걸 저장하고 나오면서 망했죠. 브라우저도 지금 사실 들어있는데 그전에는 그 인터넷 익스플로러 같은 브라우저들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 넷스케이프라는 굉장히 유명한 그 브라우저가 웹 브라우저죠. 이게 이제 전 세계 시장의 90%를 장악하니까 MS가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OS에다가 포함을 시켜갖고 전 세계 시장을 다 자기네 거로 먹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쁜 짓을 하는 거죠.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어쨌든 뭐 그다 요즘에는 요즘에는 사실은 그 이따 얘기하겠지만 백신도 갖고 있습니다. 백신도 윈도우 10 같은 경우는 백신도 갖고 있죠. 디펜더가 다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시스템 소프트웨어고 운영 소프트웨어는 우리가 이제 문서 작성기 하는 MS 워드나 파워포인트, 뭐 엑셀, 아래 한글 이런 것들부터 우리가 보통 앱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 여기 해당됩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MySQL이나 오라클도 요걸 약간 시스템 소프트웨어도 보는 쪽도 있는데 어쨌든 이것도 운영 소프트웨어로 보고 그다음에 이제 뭐 곰플레어나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요즘에 이제 크롬이 이제 많이 안드로이드가 발달하면서 크롬을 쓰는 사람들이 많아. 그것도 사실이고요. 이렇게 컴퓨터 시스템의 구조가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동작을 하냐? 요거는 딱 하나 이해해 주면은 제가 실제로 이 소프트웨어라는 걸 소프트웨어라든지 아니면 이 컴퓨터라는 걸 이용할 때 결정적인 동작이었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작동하는 게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 그럼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올릴 수도 있지만 똑같습니다. 그래 작성해서 올린 게 하나의 앱이라고 보면 되죠. 앱인데 이게 어떻게 작동하냐면 하드디스크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게 프로그램 깔려 있는 거죠. 그럼 이제 그 실행 버튼이라는 게 더블 클릭을 보통 하게 되면 이게 어디로 가냐면 메모리로 갑니다. 메모리에다가 그 메모리에 그 핵심 실행 코드들을 갖다가 어, 메인 메모리에 딱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올라갈 때 이제 자리 영역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거기 올라가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CPU가 거기 시작 포인트를 줍니다. 시작 포인트.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보통 이제 워드 같은 거 딱 띄면 이제 그 화면이 하나 뜬 거죠. 근데 그 이제 화면 하나 이제 뭘 편집을 하려고 그러면 하나 불러오게 되죠. 그래서 그때 위에 있는 메뉴 버튼 누르는 거, 메뉴 버튼을 누를 때 그걸 이제 그다음부터 하나의 기능들이 수행되는데 그 어디서 수행되느냐? 그 CPU가 가져오는 거죠. 가져가서 그걸 실행을 해서 어, 때따라서는 인풋 값을 받아가고 아웃풋을 내기도 하고 그래갖고 그거를 저장을 하게 되면 하드디스크에 저장이 됩니다. 일단은 메인 메모리에서 갖고 있다가 변화된 거를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것들 전원이 갑자기 나가면서 발생하는 거를 막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지정을 하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렇게 처리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끝내게 되면 그러면 이제 메모리를 갖다가 사실은 이제 뭐라나 회수해 준다고 빈 공간으로
이제 개방을 하는 거죠.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만약에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을 띄워놓고 하다가 이제 PC에서 이런 데서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띄워놓으면 이제 메모리에다가 막 올라가게 되는데 공간이 부족하게 됩니다. 사실 메인 메모리가 이제 8기가 뭐 16기가 그래도 올라가다 보면 못 올라가니까 이제 가상 메모리라는 걸 하나 만드는데 그걸 주로 어디다 만드냐 하드디스크에다가 만들죠. 음, 그러니까 이제 잘 안 쓰는 것들을 이제 가상 메모리에 옮겨놓습니다. 계속 안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파워포인트로 뭘 작성하고 있다가 갑자기 게임하고 싶어서 그래서 게임 막 하고 있어서 그래. 게임을 딱 하고 나서 어 이제 다시 이제 끝내고 이제 파워포인트를 딱 띄우면 얘가 올라오는데 한참 걸려요. 그런 느낌 받는 거 있죠. 그건 뭐냐면 메모리에 있을 때 그렇게 느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느리지 않고 가상 메모리라고 해서 하드디스크에 저장을 해뒀다가 다시 쓰게 되는구나라고 해서 쓰는 걸 보고서 다시 이제 메인 메모리를 가져 올려다가 보니까 그럴 때 이제 시간이 좀 걸린 거죠. 어쨌든 그런 식의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걸 알고 나면은 이게 이제 사실은 그 모든 방식이죠. 이때까지 그 모든 컴퓨팅하는 방식이 이게 사실은 노인만 방식인다고 하는데 노인만이 생각해낸 거죠. 그 방식을 다 쓰고 있습니다. 어, 그다음에 그다음에 시스템 구조가 이렇게 안다는 걸 전반적으로 좀 이해하고 나면 이제 OS가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죠. OS 운영 체제입니다. 체계 또는 체제 그러는데 시스템을 갖다가 번역한 거죠. 운영 체제라고 하고 체계라고 하는데 난 체제로 하겠습니다. 운영 체제. 그러니까 오퍼레이팅 시스템이죠. 주로 이제 아까 말한 뭘 관리하느냐? 제가 그랬죠. 메모리에 올린다 그랬죠. 메모리에 올리면 그것이 이제 그 올라간 메모리, 그러니까 지금 메모리를 할당하고 회수하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운영 체계가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프로그램이 딱 돌아가게 되는 게 이제 프로세스가 그게 하나의 돌아가는 프로그램이 프로세스가 됩니다. 프로세스에 대해서 관리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이제 사용자 이건 이제 프로그램 돌아갈 때 하고 사용자는 로그인할 때 로그인할 때, 뭐, 로그아웃 할 때, 사용자 바꿀 때, 사용자 관리, 그런 것들에 대해서 패스워드 넣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 전부 다 사용자 관리 쪽에 들어가고, 장치 관리는 이제 프린터라든지 뭐 이런 것들 관리하는 거죠. 어, 키보드, 그 다음에 이런 지금 말하는 웹캠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장치를, 장치 관리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로그라고 해서 이제 시스템에 이제 어떤 누가 들어왔다 나갔다, 뭘 했다, 어디에 접근했다 이런 것들 사실 어딘가 누군가 로고를 갖고 있습니다. 그 로고들이 결국 나중에 그 해킹이나 이런 거 하고 해커들이 들어왔을 때 그 로고들을 다 추적을 하는 거죠. 물론 뛰어난 그 해커들은 자기의 기록을 다 지우고 나간다. 마지막에 나가기 직전에. 로그도 어차피 자기가 관리자가 되거나 유닉스나 이런 데서 리눅스에서 루트가 되면 루트의 권한을 차지하게 되면 그럼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그 파일 관리하는 거하고 네트워크 관리 이런 것들을 합니다. 이게 운영의 핵심적인 역할들이고. 그래서 윈도우 7 보안에 대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근데 한번 여쭤볼게요. 자기는 윈도우 7을 쓰고 있다. 맨 처음에 선생님 눈치 게임 1번부터 쭉 하겠습니다. 1번, 2번. 저는 처음 쓴 사람이 1번. 없어요? 혹시 이렇게 강의 중에 이렇게 물어볼 때 대답이 없으면 다 어디 간 거지? 어. 나는 10을 쓰고 있다. 자, 10. 10 쓰는 사람 시작. 맨 처음 사람 1번 막 올려요. 1번. 그 다음 2번이지. 그렇지, 그렇지. 자, 그 다음 3번, 4번. 그렇게 지금 노는 게 아니었네, 그러면.
그러면 세븐 쓰는 사람이 없어요? 세븐 쓰는 사람 없더라. 아, 그러면 이게 오늘 어, 강의의 대부분이 사실은 이 세븐 보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럼 세븐에서는 그러니까 개념만 가겠습니다. 왜냐면 텐은 사실은 다 알아서 해요. 대부분을. 대부분은 알아서 하니까 아, 이런 걸 요렇게 이런 것을 왜 관리하고 있느냐. 보안 때문에 관리하고 있구나. 이런 거를 한번 어, 측면에서 한번 봐주세요. 구조적인 측면에서 이걸 내가 이렇게 보완할 수 있겠구나 라는 거에 대해서 말고 그래서 이건 어떠한 보완적인 이슈들을 갖고서 다루고 있느냐 이렇게 한번 보면 되겠죠. 윈도우 7 그럼 보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건 이제 자기의 계정이죠. 보통 이거는 똑같습니다. 여기 계정을 추가하거나 가족 계정도 만들 수 있죠. 예, 그래서 똑같이 테넷에서도 만들 수 있는데 이렇게 새 계정 만들기 하면서 어, 관리자냐 표준계정이냐 이런 건데 이거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메뉴가 나오진 않지만 그래서 이제 계정을 만들고 그다음에 게스트는 여기 텐에서는 없는 것 같은데 게스트는 사실은 굉장히 안 좋은 그러니까 보안에 취약한 부분이죠. 게스트란 게 뭐겠어요? 누구나 들어와서 쓸 수 있게끔 만든다는 건데 실제로는 그것처럼 사실은 위험한 게 없는 거죠. 그럼 더 위험한 게 사실은 아무 패스워드 계정에 패스워드 없는 게 더 위험합니다만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거가 패스워드 없는 것처럼 그 패스워드 없으면 위험한 것 같은 거죠.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래서 암호를 갖다 만들어야 됩니다. 암호를 만들고 이렇게 예전에 이제 별도로 만들었는데 암호를 만들어서 이렇게 합니다. 제가 사실은 그 자료를 못 올려줬던 가장 큰 이유가 이 다음 페이지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원래 없던 거라서 제가 만들었습니다. 정말 도움이 되는 게 뭘까라고 생각하다가 패스워드를 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안전한 패스워드를 만들 것이냐에 대해서 어, 고민을 해본 거죠. 그러면 한번 우리가 자기가 패스워드가 얼마나 안전한가를 갖다가 한번 똑같이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노트북이나 컴퓨터에서 똑같이 들어갈 수가 있죠. 여기를 한번 들어가 주세요. How secure is my password? How secure? 이거 그대로 쭉 치면 된다. 이걸 띄어쓰기 하지 말고 How secure is my password? 점 넷인데 이거 막 치다 보면 사실은 나오죠. 어, 다 찾았죠? 여러분 굉장히 이거 빨리 찾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 나오는 여기 화면에다가 엔터 패스워드 써있는데다가 패스워드를 네 자리나 여섯 자리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은 얼마나 나와요? 네 자리 여섯 자리 나면 시간이 나옵니다. 시간. 마이크로 뭐 미리세컨 뭐 이런 게 나오죠. 어,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다. 그러면 같이 하는 방법밖에 없죠. 이 실수인데 실수를 내가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러시면 안 되는데. 아, 그, 아니, 여기다가 여기 자기가 나온 그 초를 쳐줘야 제가 예, 스키야. 이마에 됐습니다. 이 정도만 치면
되는데 이렇게 나오죠. 여기다가 리얼리 올드, 어, 리얼리 올드. 할 수 없이 열어가겠습니다. 여기다 패스워드를 치는 거죠. 패스워드를 열어서 1, 2, 3, 4 이런 거 치면 인스턴틀리에요. 인스턴틀리는 어, 시간을 계산을 너무 빠르다. 이 정도. 이거 뭐 해도 숫자만 쳐놓으니까 그러죠. TG는 1세컨드, 7자리입니다. 7자리. 그 다음에 느낌표 하나 넣어주잖아요. 19분, 8자리예요. 그 다음에 어, 이렇게 9자리, 10자리인데 5년이죠. 10자리 정도 5년인데 이 앞에 거를 바꿔볼 수 있어요. 앞에 1, 2, 3, 4자죠. 연사를 1, 2, 3, 4 쳤는데 1, 2, 3을 빼고 이걸 이제 대문자, 그 다음에 특수문자, 뭐 이렇게 어쨌든 10자리 정도 5년입니다. 여기서 이제 한 자리 더 할까요? 400영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늦게 보시긴 알겠지만 9자리 이거 5년 걸립니다. 5년. 3, 9자리 3주. 여기까지가 사실은 여기 3주나 5년 이래야 의미가 있는 거죠. 패스워드로서. 여기 패스를 계속 푸는 겁니다. 8시간. 8시간 정도는 안 되지. 8자리도. 그 다음에는 사실 순식간에 다 푼다. 저번에 예전에 한번 공시생이 그 행안부에 들어가서 그 자기를 갖다가 합격자로 바꾸고 나온 사건이 있었죠. 어떻게 했을까요? 이런 거, 카인 아벨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뭐 게스트 계정이 있거나 아니면 뭐 보통 패스워드가 없는 경우도 있고 뭐 그래서 들어가 이렇게 PC에다 막 붙여놓은 사람도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 해시하는 건데 음, 브루트 폴스라는 게 이제 무작위 대입입니다. 모든 걸 다 대입해 보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딱 하면 사실 다 나와요. 어떻게 나와? 그 윈도우에 있는 모든 사람들, 사용자들의 패스워드가 이렇게 딱 나오죠. 이거 뭐다 대입해 갖고 그걸 똑같은 해시 펑션을 암호화해서 거기 윈도우나 그 리눅스 이런 데 저장되어 있는 패스워드랑 같으면 일치하는 거죠.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이게 무작위 대입력이라는 게. 그러니까 실제로 그거 다 하고 나오는데 10분에 다 끝난 거죠. 패스워드 알고 나면 이 패스워드 갖고 어떻게 해요? 다시 시험 뭐 정책하고 담당자 있으니까 거기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어, 들어가서 합격자하고 불합격자 바꿔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패스워드 똑같은 패스워드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 그래서 어드미니스트레이터라고 하면 유시프리 76이다 그러면 똑같이 유시프리 76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사실 카인과 아벨 물론 이거 깔면 바이러스 백신들이 금세 알아냅니다. 이거 저, 이상한 프로그램이다라고 못 깔게 막 만드는데 내가 한번 할 수 있죠. 요즘에 그래서 바이러스 백신 같은 거 하나만 잘 깔아도 굉장히 훌륭한 대응 시스템이 됩니다. 그래서 안전한 비밀번호라는 게 뭐냐? 결국은 숫자, 영문자도 대소문자 포함해서 그냥 특수문자까지 해서 9자리, 그럼 10자리 정도 돼야죠. 10자리 정도 되면 확실하고 아까 그래서 8자리, 9자리 되면 사실 풀었죠. 8시간 정도 걸린다고 이제. 그 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것도. 그래서 자주 바꿔줘야 된다.
어떻게 해요? 근데 문제는 잊어버리는 거죠. 잊어버리는 건데. 잊어버리는 건데, 잊어버, 물론, 이게, 그래서 안 잊어버리면서 그러면 복잡한 걸 어떻게 만드냐? 이렇게 하는 거죠. 뭔가를 하는 건데, 이걸 청크라고 합니다. 청크라고 하는데, 이 청크가 보통 3개나 4개 되면 사람이 잘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몇 개의 청크, 그 구조를 갖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밑에 나와 있는데, 난 제주 출신이야. 아니면 제주 써놓고, 그 다음에, 뭐, 1606은 26년인데, 이건 20, 올해가, 어, 올해가 매달 바꾸는 패스워드 경우는, 어, 2007이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이제, 샵 넣고 뒤에 이제, 뭐, 여기, 자기가 원하는 장소를 넣는 행한부인데, 뭐, 이렇게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자기, 어, 좋아하는 사람, 을 갖다 중간에 이름 넣고, 뭐, 예를 들어서, I love, 어, 예를 들어서, 자기 여자친구가 이름이, 어, 어, 지영이다 그러면, 제 특정한 이름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어, I love 지영, 그 다음에 뭐 느낌표, 뭐 이렇게 잖아 그러면 잊어버리지가 않죠. 애인이 바뀌면 어떡하냐고요? 그때가 이제 문제죠. 그럼 바꿔야죠, 비밀번호를. 없으면 어떻게 해요? 엄마 이름 쓰죠. 엄마 이름 쓰고, 어, 아, 아빠 이름을 써도 되고, 자기 이름만 안 쓰면 됩니다. 자기 이름은 누구나 내 걸 추측할 때 추측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I love, 똑같은 I love 이렇게 치면 패스. 아이니, 다 많아요. 뭐, 주된 뭐, 있고, 이힐리베 데이도 있고, 뭐, 그것만 생각, 우리말로 사랑해 써도 되고, 쓸 수 있는, 그러니까 그거 쓰고, 그 다음에 이름 쓰고, 뭐, 예를 들어서 느낌표 쓰고, 그 다음에 그 뒤에 하나, 연도만 쓰게 되면, 매년 바꾸는데, 따라서 바꿔지니까, 헷갈리지가 않죠.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 수 있다. 그런 걸, 몇 개의, 어, 패스워드 그룹을 갖고 있으면, 일단 안 잊어버린다. 그렇죠? 잊어버릴 수가 없죠. 애인 이름을 잊어버려. 불가능하죠. 구조? 구조는 자기가 만든 그 순서가 있으니까 대충 그 순서를 그걸 몇 개의 패턴을 쓰게 되면 그 순서는 안 바뀌죠. 보통 이름만 바뀌거나 아니면 연도가 바뀌거나 아니면 뭐 느낌표가 샵으로 바뀌거나 골뱅이나 이걸로 바뀌는 거죠. 특수문자가 바뀌고 위치가 바뀌는 거죠.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하면 굉장히 안전한 비밀번호를 만들 수 있다. 이거를 만들라고 제가 자료를 못 올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용자 계정에 암호를 변경 및 제거도 할 수 있습니다. 변경하고 할 수 있는 거고. 사용자가 여러 명 있을 때 이제 동시에 로그아웃하고 다시 다른 사람으로 로그인 되고 할 수 있죠. 네, 때문에 주로 하는 건데.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패스워드가 항상 동작을 해야 됩니다. 동작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화면 보기가 작동이 돼야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닫아져 있다가 내가 안 쓰고 있다가 그 사이에 누가 들어와서 쓰게 안 되는 거죠. 내가 자리를 이식하고 나면 한, 한 5분 정도, 뭐 아니면 3분 이식하게 되면 화면 보조개 적당해라.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그리고 그때 패스워드를 걸어야 되는 거죠. 화면 보기를 넣고 거기에 뭐 사진 넣어도 되고 요거 표시해야 됩니다. 다시 시작할 때 요건 화면 표시. 이해가셨죠? 이거가 들어가야지 사실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갖다 적용하면 대기 시간을 이제 자기가 보통 몇 분 정도를 많이 비우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한 10분 정도 잡아주고 그래야 이게 사실은 그 허허실실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생각이 불더고
사용자 폴더에 대한 접근 제한 문제인데, 이거는 세븐에만 있는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그룹도 관리하시는 거고, 그 계정 유형, 여기서 세븐 같은 경우는 계정을 추가하고서 계정 유형을 변경하면 됩니다. 이건 다른 얘기고, 어, 이건 세븐만 있는 겁니다. 세븐만 있는 거는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개념을 설명하지 않는 거니까. 그룹 정책. 이 그룹 정책에 대해서는 그 그룹 정책을 적용할 일은 없지만, 어, 그룹 정책에 대해서는 어, 좀 쉬었다가, 야다가 10분을 쉬었다가, 지금 그룹 정책 이제 편집하는데 그 이 그룹 정책에 대해서 그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서 어떤 보안 요소들이 뭐를 쓰는 건가를 갖다가 본다. 라는 거예요. 이건 리눅스나 유닉스 이런 데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항목들이거든요. 다른 형태겠지만 뭐 이런 것들이죠. 복잡성 만족해야 된다. 어, 사용해야죠. 복잡성이라는 게 이제 어, 대, 양문 대문자, 소문자, 그다음에 특수문자 숫자 이런 것들을 한 3개 이상을 섞어 쓰느냐. 어, 웨백스 같은 경우는 반드시 4개를 섞어 쓰라고 하죠. 그리고 10자리 이상. 그다음에 최근에 암호를 이제 기억하느냐면요. 사람이 바꿨는데 지난번에 쓰던 거 그대로 바꿨다고 놓고 바꾼다고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서너 개 좀 기억하고 있다가 반복되고 있구나. 어? 몇 개를 돌려 쓰고 있구나라고 그것도 약간의 문제가 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설정이 되는 거죠. 최소 암호 길이 이것도 뭐 9자리 정도 이상 두개 만들고 최소 암호 사용량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최대 암호 사용 기간 예를 들면 보통 60일이나 아니면 6개월 정도 잡죠. 그러면 바꾸라 이거죠. 그냥 누군가 돌리고 있으면 어, 걸린다. 근데 이게 이, 그 무작위 대입법이라는 게 이렇게 영어로 말하면 뭐 브루트, 폴스로 안 되면 그 브루트가 이제 그 옛날에 보면 그 악마 아니고 뭐죠? 약간 독한 사람의 힘, 그러니까 외압 같은 걸로 하는 건데 강제로 다 하겠다. 무작위 대입법 우리말 좋은 말이에요. 무작위 대입 다 대입해 보는 건데 거기서는 해시 함수를 항상 쓰기 때문에 그 해시 함수라는 건 이제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패스워드를 갖다가 해시 함수로 저장을 해놓으면 한 글자만 바뀌어도 이게 그 암호화된 글자가 완전히 달라져요. 완전히. 그리고 그 해시 함수라는 거는 거꾸로 원래 값을 찾을 수 없다. 그게 이제 보통 일방향 암호화 또는 해시 함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해시 함수를 걸어갖고 똑같이 암호해 보면 그 해시 알고리즘들은 다 공개돼 있으니까 그리고 같은 게 나오면 그 패스워드다라고 측정하는 거죠. 함수를 이렇게 아무리 역을 푸는 건 그런 거는 불가능합니다. 여기 풀어지지 않아요. 풀어지지 않는 함수들을 해시 함수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검증된 것들만 씁니다. 뭐 대표적인 게 뭐 MD5나 뭐 그런 것들. 근데 그것도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번엔 우선은 이제 SHA, 샤라고 보통 하는 SHA 256, 256은 이제 비트수입니다. 비트수. 비트수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 그런데 그 암호화할 때 음, 이거 여기가 너무 길어진다. 나중에 가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하겠고 그룹 정책, 복잡성. 아까 얘기죠. 네 가지 네 가지를 섞느냐 마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복잡성을 갖고 있고 계속 나오는 최대 패스워드 사용 기간 그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다. 최근에 패스워드도 몇 개를 기억하느냐. 아니, 기억을 하고 있다가
기억을 똑같이 이제 패스워드를 기억하는 게 그걸 갖다가 이제 해시에 똑같이 해시 함수를 저장하고 있다가 지금 새로 패스워드 바꾼 것이 그 전에 그 똑같이 해시 함수를 바꿔서 같은 게 들어있으면 그러면은 그전 거 쓰는 거죠. 그다음에 정책 위반이면 정책 위반을 안 읽는 거고 잠금 기간 요거는 뭐냐면 이제 실패 예를 들어서 계정 잠금 입력값인데 계정 잠금이라는 게 보통 로그인을 실패를 했을 때 잠가 버리는 거예요. 아까 한동안 못 쓰게 만든 거죠. 한 3분 있다 쓰라든지. 그건 왜냐하면 이제 똑같이 아까 얘기했던 무작위 대입법 같은 걸 갖다가 작동시킬 때 몇 번 실패를 하면 아 얘가 자꾸 뭔가를 시도를 하고 있구나. 잘 모르는 사람이 그래서 5번 정도 이상 계속 실패하거나 그러면은 한동안 못 쓰게 만든다. 그럼 못 쓰게 만드는 이유는 그럼 그게 무작위 대입법을 돌리려고 할 때 5번 돌리고 나서 또 한 10분 쉬었다가 아니면 5분 쉬었다가 다시 또 5번 틀리고 5분 쉬었다가 그러면 이걸 다 예를 들어서 그 경우의 수가 한 100만 번이라고 하면 그 100만 번을 돌리기 위해서 100만 번은 그냥 6자리 쓰면 100만 번이 나오죠. 6자리를 숫자로만 표현해도 100만 번이 나오는 건데 100만 번을 돌리는데 사실은 보통의 경우 한 1, 2초 내에 다 할 수 있어요. 100만 번 정도 1, 2초 내에 다 할 수 있는데 아까 그랬잖아요. 인스턴트리 나오잖아요. 인스턴트리는 0.0001초 정도. 그보다 더 짧은 시간이다. 그런 얘기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걸 5분씩 쉬다 보니까 실제로는 5분 동안 잠가버려 계속 잠가버리면 이걸 100만 개를 알아내는데 사실은 며칠, 몇 달이 걸릴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 정책을, 그룹 정책을 계속 쓰는 건데 이건 우리가 그룹 정책을 배우려는 게 아니라 그중에서 그런 정책 중에서 의미 있는 것만 우리가 배워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죠? 텐은 이제, 텐은 정말 무시무시하게도, 무시무시하게도, 이 왼쪽 시작 버튼을 누르면 그 맨 왼쪽 전원 위에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설정. 어디 갔니? 설정을 누르면 이게 나오죠. 이건 제 계정이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알렉스였어요. 그래서 알렉스. 여기 보면 업데이트 복구 백업, 업데이트 및 보안, 여기에 사실은 다 들어있어요. 텐은 없는 게 없습니다. 없는 게. 일단 업데이트는 굉장히 중요하죠. 왜 업데이트가 중요하냐면 그 우리가 보통의 그 보안에서 해킹을 한다.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많이 쓰는 게 사실은 그 운영체계의 사실은 취약점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그 취약점 갖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 취약점이라는 게 뭔가 좀 어설프게 잘못 만들어져 갖고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죠. 예. 물론 잘 만들었는데도 그런 그 사고는 여전히 계속 일어난다만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러면 어, 보안상의 이유든 아니면 기능상의 이유는 여러 가지 있지만 그걸 업데이트를 하면 그걸 이제 고쳐갖고 새로운 걸 올리죠. 그래서 이제 업데이트를 올리는 겁니다. 지금은 저희 업데이트는 1시 36분이죠. 최근에 업데이트 됐으니까 이건 괜찮은 거니까 이건 넘어가 되고 여기 그래서 저는 항상 업데이트를 시키면 이렇게 로그아웃, 로그인 할 때 항상 하라고 하는 거죠. 이 업데이트고 여기 보안 들어가겠습니다.
보안 들어가면, 아, 여기 해는, 해는 무식해요. 응? 해는 무식해. 아니, 무식한 게 아니라 잘 돼 있는 거죠. 바이러스 백신 해서도 죽이겠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여기 보면 바이러스 및 위협방 이미 들어가 있어요. 예. 딕텐더라고. 이게 전부 다 딕텐더인데, 바이러스 및 위협 방지고 뜬 거예요. 빠른 감사도 하고, 랜섬웨어 방지도 하죠. 실시간 감시도 합니다. 두 번째, 계정 보호. 어, 계정 보호. 계정에 대해서도 관리하고 있고, 방화벽. 방화벽인데, 요거는 사실은 별도의 네트워크 보안이라는 별도의 과목에서 별도로 다뤄지고 굉장히 중요한 네트워크에서의 그 보안, 제품의 보안 기능인데, 그래도 우리가 간단하게 우리가 좀 그, 알아보도록 하고 하죠. 여기서 이제 방화벽이라는 게 이제 있어요. 방화벽 이제 개인 네트워크, 개인 네트워크, 개인 PC 안으로 들어오는 걸 말하는 거죠. 도메인은 이래서 같은 클래스를 구성한다든지 아니면 회사 같은 부서 아니면 같은 조직은 같은 도메인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래서 이제 도메인 개념은 그런 거고 그 저기 웹사이트의 그 도메인하고 약간 다른 구조로서 PC에서 쓰는 개념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 도메인은 좀 어려우십니다. 개인 네트워크. 그러니까 내 PC에서의 방화벽이 뭐냐라는 거죠. 방화벽이. 원래 방화벽의 가장 기초적인 개념은 그 포트하고 IP 어드레스를 제어한다. IP 어드레스는 아시죠? 보통 이제 그 여러분의 PC도 그렇고 실제로는 통신하기 위해서 다 TCP/IP 통신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주소가 다 있어야 되죠. 여기 컴퓨터도 그리고 스마트폰에도 당연히 있습니다. 스마트폰에도 당연히 IP 어드레스가 있고 그 IP 어드레스를 갖고서 이제 누구는 못 들어오게 하고 누구는 다르게 할 수 있는 권한 이게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왜냐하면 뭐 누구는 들어오게 누구는 들어오게 하고 이런 거를 허용하고 막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좀 그, 법을 성설한 데다가 결정적으로는 IP는 속일 수 있습니다. 그걸 IP 스푸핑이라고 하는데 내가 마치 IP가 그 허용돼 있으면 그 IP인 것처럼 들어갈 수 있죠. 어. 그래서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IP는 그걸 컨트롤이 안 돼요. 그러면 뭐가 컨트롤이 되냐? 포트가 컨트롤이 되는 거예요. IP는 예를 들어서 지난 시간에 했던 디나이러블 서비스라고 얘기했죠. 이 도스 공격. 계속해서 같은 패킷을, 어, 계속 응답 안, 서로 주고받지 않고 계속 같은 똑같은 패킷만 처음에 하는 그게 제가 얘기했죠. 이거가 맞냐라고 물어보는 게 스팀패킷이라는데 그 같은 스팀패킷만 계속 보내면, 어, 그걸 처리하다가, 그것만 처리하다가 죽는다고. 그러면 이제 그 보내는 IP를 다 막아버리면 되죠. 어, 그래서 그 도스 장비나 방화벽에서 그런 거가 되는데 그게 분산이 되면 그럼 뭐 만 개, 10만 개를 다 막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장비가 이제 별도로 이제 방화벽에서 하게 하면 너무 버거우니까 장비가 하는 거고 그러면 방화벽이 결정적으로 뭐를 하냐 포트 갖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포트. 포트라는 게 뭐냐면 이 통신할 때 쓰는 게 이제 한국 같은 거예요. 어, 여러분이 예를 들면 예전에 따탔다. 그러니까 월드와이드 소위 말해서 HTTP 같은 경우는 80 포트. 아예 정하고 썼어요. 80이나 8080 포트를 썼었고 이메일은 뭐 샌드메일 같은 경우는 25번을 썼고 그다음에 뭐 FTP 이런 것도 포트 번호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있고
예를 들어서 오라클 같은 것도 정해져 있죠. 다 정해져 있는데, 그 10에 2에 16승계, 16승계 포트가 있어요. 이게 이제 그 항구에서 배가 되려 그러면 특정 그 포트 번호에 들어가서 될 수 있어요. 그래야지 그 뭐라나 사람이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고 뭐 짐도 오르락내리락 올리고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통신하려면 반드시 포트를 하나 써야 되는데 그 포트를 제어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80 포트를 못 쓰게 한다 그러면 웹이 안 되는 거죠. 그걸 막아버리면. 그게 방화벽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방화벽에서. 그래서 여기서 정해진 것들, 허용되는 것들만 통시할 수 있게 하고, 특정 웹이라는 게 특정에서 해킹 프로그램인지 아니면 뭐 트로jan 목마 같이 이렇게 숨어서 정보를 빼주고 있는 그런 것들이 내 PC에 있다. 깔릴 수는 있어요. 그걸 바이러스가 발견을 못해고 새로 만들어진 것이라서 발견 못해서 어, 깔릴 수도 있는데 얘가 통신을 못하게 할 수 있어요. 정보를 전달해주면 얘는 방화벽이 차단을 할 수 있습니다. 포트를 갖고 제어를 하는 거죠. 네가 누군지 모르지만 네가 이런 포트를 쓰는 거에서 허용해 준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리스트가 다 있습니다. 여기 됐는데 리스트가 다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지 않지만 윈도우 7 같은 경우는 이제 들어오는 거 인바운드나 밖으로 나가는 거 아웃바운드에 대해서 다 정해져 놓고 추가나 적결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임의로 거기에 추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는 싫어하죠. 도메인은 더 큰 레벨에서의 방화벽도 작동을 하는 거고, 앱이나 브라우저도, 괜찮아요. 뭐지? 그 익스플로잇이라고 얘기했죠. 익스플로잇은 그 취약점들을 이용해서, 공격하는 방식인데, 그거에서도 프로텍션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윈도우 10은 장치 보안도 있고, 부팅할 때도 악성 습격가 로드되지 않도록 보안 부팅이 켜져 있다. 왜냐면 딱 원래 몰래 깔아놨다가 실질은 새로 탁 그때는 이제 작동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언제 작동하냐면 딱 부팅할 때 그걸 탁 작동하도록 해갖고 그걸 메모리에 딱 상주시키고 하고 계속 그래서 이제 정보를 빼나가거나 뭐 어, 외부에서 내 PC로 원격으로 접속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거나 그런 거 다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도 못하게 하는 거죠. 보안 부팅 같은 게. 가디오 옵션은 자녀들에 대해서 또 제어를 할 때 많이 씁니다. 어쨌든 이렇게 보안 디펜더가 다 갖고 있는 거죠. 사실은 이 다른 백신이나 방어벽 이런 것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 켜놓기만 하면은 굉장히 보안성이 엄청 올라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경우 아까 많이 스킵했지만 그런 것들을 거의 다 여기서는 윈도우 10은 뭐라 음, 기본적으로 다 제공을 한다. 잘 제공하고 있고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쓸 거냐 안 쓸 거냐만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방화벽도 안 쓰겠다고 뭐 아까 켜짐이었잖아요. 꺼짐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 자기만 바보 되는 거죠. 우리가 이거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실생활에서의 보안도 터득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이런 얘기를 마저 해와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구조하고 그 다음에 요거의 파일 시스템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런 거를 잠시 얘기를 하고 가는 이유는 이제 파일을 떻게 보호할 거냐에 대한 주제는 어떻게 접근하는 거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하드웨어 구조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만 로 하드디스크라는 게 사실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소위 말하는 CD 작은 거 있죠. CD 작은 거를 갖다가
여러 장 겹쳐놨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거기에 저장을 하는데, 그 트랙 단위로 이렇게 데이터를 쭉 트랙을 따라서 저장하게 되고, 요거, 여기 하나는 섹터라고 하고, 이, 뭐라냐, 원통형처럼, 어, 올라가는 그 구조를 갖다가 실린더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래서 여기서 이 헤드가, 이 암과 헤드가 이 중간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데이터를 쭉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느리는 거죠. 하드디스크가 느린 이유가 이렇게 얘는 돌고 가운데서 또 돌면서 그러니까 원하는 데이터를 쭉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쨌든 그 다 읽어오고 하는데도 좀 시간을 좀 찾는데도 좀 시간 걸리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하드웨어적인 구조고 소프트웨어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코드가 있고 마스터 파일 테이블이 있고 데이터 에어리어가 있습니다. 이건 부, 처음에 부트 레코드, 볼륨 부트 레코드. 요거 레코드는 여기는 뭐냐면 TM에 필요한 정보들 갖고 있어요. 이거 중요하지 않죠? 우리한테. 그 다음에 이제 마스터 파일 테이블이 있습니다. 요거는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는 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저장하고 있는 모든 파일에 대한 어, 그 어디 저장되어 있는지 그 디렉토리 이름, 그 다음에 크기, 생성된 시간,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종류 이런 것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 파일을 삭제한다고 하는 거니까 삭제한다고 하는 것은 이 마스터 파일에 있는 값을 갖다 삭제하겠다는 거고 그걸 완전히 비워버렸다는 마스터 파일에서 지운다는 거예요. 그럼 데이터가 어디 있는지 찾을 수도 없죠. 아무 정보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마지막에 그렇게 기계까지는 안 배우겠지만 어쨌든 이 데이터는 있는 거예요. 원래.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주소록에 하면 10만 명에 대한 주소록이 있어요. VIP 고객에 대한 주소록이 잘 있어. 전화번호도 있고 거기에 핸드폰 번호도 있고 생년월일도 나와 있고 뭐 이메일 주소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 삭제를 했다 그래갖고 그 10만 명의 데이터가 없어지진 않는다. 어디냐? 여기 데이터열이야. 어딘가에 있다. 근데 이제 거기를 갖다가 회수를 시켜오고 나면 회수를 시킨다는 게 뭐냐면 이제 여기 마스터 파일을 지고 나면 거기가 비어 있다고 인식을 하는 거죠. 그, 그 위치가 원래 저장됐던 위치를 알고 있으니까 비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다른 거를 갖다 저장을 뭐 여러 번 그 시간이 한참 지나다 보면 여러 번 저장하다 보면 거기 위에 덧붙여 씌워질 수는 있어요. 그래갖고 일부가 날아가거나 아니면 뭐 아예 더 큰 파일이 와갖고 완전히 없어질 수는 있는데 그렇게 없어지는 경우가 아닌 응? 경우는 다 있다. 어떻게 하면 있냐? 포렌식이라고 있습니다. 포렌식. 그 파일들을 열어볼 수 있어요. 그냥 그 모든 하드디스크를 갖다가 처음부터 끝까지 예를 들어서 아스키 파일로 다 볼 수 있어요. 그런 툴들이 많이 나와 있죠. 그러면 가다 보면 갑자기 사람 이름도 나와 있고 거기에 전화번호 있는 게 다 보이죠. 실제로 미국에서나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 개인정보나 아니면 그 기밀들 같은 걸 갖다가 수집하는 가장 큰 요즘엔 인터넷이지만 가장 그래도 경로가 뭐냐면 버려지는 하드디스크, 버려지는 PC의 하드디스크에서 정보를 다 빼나간다. 이게 전 세계 빼나간 정보의 30%에서 40%는 거기서 나가더라. 그래서 이걸 완전 삭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완전 삭제하는 거는 그런 툴이 나와 있죠, 요즘에. 그 데이터 에어리에 있는 부분까지도 지워버려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 완전 삭제되고, 뭐, 그렇게 하는 방법, 그게 가장 좀 쉽고 안전한 방법이고, 중요한 파일을 갖다 지우려고 할 때는 그렇게 되고, 음, 포맷을 하면 또 좋아집니다. 네, 한 번을 하고, 한 번 하면 바로 뒤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세 번 정도 해야 된다. 그럼 진짜 확실한 방법은 뭐냐? 디가우저라고 있습니다. 디가우저라는 게 뭐냐면, 자기장을 확 세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옛날에 마그네틱 카드로 되어 있는 어,
뭐 신용카드나 뭐 이런 거 들고 다닐 때 자석근 체감이 이게 다 지워지고 그랬죠. 그런 똑같은 원리인데 하드디스크에 있는 것도 결국은 이 쓰고 지우는 게 사실 전자기적인 것들이잖아요. 결국은 쓰고 지운다는 게 어떤 영일에 대한 데이터 표현이죠. 어. 근데 그 표현이 정말 센 게 있어요. 그 자기장이 너무 세면 이 얘기가 다 그 자석처럼 자석에 있는 것도 다 0과 1이 값이 다 바뀌는 거죠. 그러면 다 끝나는 거죠. 좀 된 일이지만 예전에 그 어, 삼성그룹에서 비자금으로 몇천억을 조성했다고 누가 이제 폭로를 해서 어, 거기에 있는 그 그때 이제 지금은 다 없어졌지만 그 회장 직속의 이제 구조본부장 지금 이제 아직 거의 몇 년째 그 거의 후보만 하고 계시는 그 전에 회장이 우리랑 동명이 말고 그거 있을 때 그 뭐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다 들어갔는데 모든 하드디스크를 다 디가우저로 다 없애버렸다는 예. 귀신도 복구 못하는 거죠. 그거는 그렇게 돼 있으면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도 어딘가서는 뭔가 찾아냈겠죠. 거기 하드디스크는 하나도 없었습니다만. 그러니까 그렇게 데이터 실제로 다 없애야지 예, 가장 안전한 삭제 방식이다. 여기 윈도우 7 지금도 NTFS라는 파일 시스템을 관리하는 근데 뭐 이건 뭐 중요하지 않고 보안 구조 이렇게 압축하거나 암호화하고 이런 걸 할 수 있습니다. 넘어가도 될 것 같고 이것도 다 세븐에 관련된 얘기니까 권한을 지정은 우리도 똑같이 권한을 할 수 있습니다. 권한을 할 수 있는데 어, 별로 효력은 없습니다. 같은 일 다른 입으로 저장하는 건 그만이기 때문에 파일 같은 경우도 이거 이제 여기서 권한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같은 이름으로 같은 파일을 갖다 못 건드게 하는 그런 거는 할 수 있습니다. 변경할 수 없게끔 하는 건 할 수 있는데 결국은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게 하면 어차피 정보라는 게 다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약하고 읽기 전용 파일은 이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 버리면 다 됩니다. 여기서 이제 사용자 컴퓨터의 그 방화벽 인터넷 얘기를 했는데 이 방화벽이라는 게 아까 얘기했지만 어, 원래 실제 파이어월이라고 합니다. 그 원래 파이어월인데 이 파이어월은 원래 불이 더 이상 번지지 못하도록 불에 타지 않는 그 벽을 말한다. 그 문이나 방화문이나 방화벽이 이제 그런 의미인데 이걸 다 막아놓으면 사실은 더 이상 불이 번지. 인터넷도 마찬가지죠. 제가 얘기했죠. 여기 그러면 뭘로 그러면 통신할 거냐? 열려진 포트로 통신하게 됩니다. 그 열려진 포트가 지금 여기 지나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여기 지나가고 있는 요건데, 이런 식의 지나가고 있는 것이 이제 그 열려진 포트인데, 열려진 포트에다가 누가 이 포트를 쓸 수 있냐를 또 다 정해놓으면 됩니다. 예를 들면 그 웹브라우저 같은 경우에 이제 두 개를 열어주면 되죠. 보통 80 포트를 쓰거나 아니면 그 443 포트, HTTPS가 경우에 이제 443 포트를 쓰는데 443 포트를 허용해주면 그러니까 그 웹브라우저는 그 두 개를 쓸 수 있는 거죠. 그게 허용된 게 이제 방화벽에서 허용시켜 놓는 거죠. 이렇게 엉뚱한 놈이 들어와서 어, 그 데이터를 보내거나 통신하고 할 수 있는 거를 못하게 하는 거죠. 방화벽도 여기 똑같이 세븐이나 텐이나 설정을 하면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는 이제 약간 다르게 나와 있죠. 도메인하고 개인 네트워크로 나옵니다. 이게 이제 인바운드 기출이라고 해갖고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다음에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이 그런 부츠 각각에 대해서 예전에 세븐에서 그걸 각각에서 이제 허용 리스트가 따로 있었습니다. 거기 추가하고 이런 걸 할 수 있었죠. 업데이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 취약점이 발견되고 나서 그걸 실제로 패치를 하는 거죠. 패치를. 그 예를 들면 이제 윈도우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패치를 해서 업데이트하라고 올립니다. 그래서 일단 바로 자동으로 항상 업데이트하게 만드는 거는 보안상이 굉장히 중요하다. 음, 백신 가겠습니다. 백신은 이미 사실은 윈도우 10에서 이미 디펜더가 설치되어 있어갖고 근데 이 바이러스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어제 살짝 설명하다 말했지만 이제 바이러스는 뭐냐면 가장 큰 특징이 음, 자기 복제입니다. 자기 복제. 어, 프로그램이나 데이터에 기생하는 어떤 코드들이죠. 코드들이 그래갖고 정선이프랑 계속 복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엑셀에 붙어 있으면 엑셀에 다른 엑셀에 계속 어, 매크로처럼 붙어 다니기도 하고 실행 파일에 붙어 있을 때는 정말 위험하죠. 같이 실행될 때마다 같이 작동되고 그때 복제되니까. 근데 웜은 이제 사실은 우리 원래 뭐 그 약자지만 이제 벌레입니다. 원래 그 단어 WRM이라고 하는 웜이라는 것이 사실은 원래 벌레란 뜻이 있습니다. 그 단어 자체가. 어, 그래서 는 마치 이렇게 그 말하나 이렇게 바이러스 같이 이렇게 위해를 우리 저기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사람들이 가르치진 않아요. 하는데 계속 양을 늘어나요. 양을 막 그, 그, 그 마치 파리가 파리 한 마리가 파리 한 마리가 이제 알을 낳아서 그 전부 100%가 다 부화를 해갖고 성장을 하고 그래 다시 새끼를 낳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 그걸 본 건데 그렇게 번식이 얼마나 강한지 그리고 워낙 알을 몇만 개 몇십만 개씩 나는지 그걸 다 하면 실제로 그 일주일이면 지구와 태양 사이를 다 메꿀 수 있을 정도로 많아진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게 웜이 막 이렇게 복사돼 갖고 네트워크를 꽉 채워버려요. 그래서 못 쓰게 만드는 거죠, 실제로. 통신을 못해. 얘로 다 대역폭이니까, 그 네트워크 대역폭을 잠식킨다는 표현이 그런 겁니다. 어, 컴퓨터도 사실 느려지죠. 얘가 다 원통, 어, 장악하고 있으니까. 그,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쨌든 바이러스 같이 위해를 주지는 않은데, 실제로는 가용성에 대한 위해를 주는 거죠, 가용성을. 네트워크든 컴퓨터든. 에드어는 이름 그대로 광고를 주로 하는 거고요. 스파이어는 스파이입니다. 스파이, 그러니까 동의 없이 설치돼 갖고 정보를 어, 전송해 주는 거죠. 트로이 목마는 트로이 전쟁에서 나온 건데 실제로 그 트로이 전쟁 아시다시피 말을 그러니까 목마로 된 거로 생긴 거를 갖다 두고서 그배 타고 철수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 트로이 성에서 우리가 이겼구나 라고 해서 그 전리품으로 그성 하나 갖고 들어가는데 밤에 이제 그 옆에서 이제 성벽까지 성벽까지 이제 접근했을 때 그 트로이 목마 속에서 나와서 병사들이 나와서 안에서 공격을 하면 동시에 그 성문을 열어놓습니다. 그래갖고 성이 이제 완전히 장악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트로이 목마라고 이름 지은 것들은 정상적인 프로그램 속에 숨어 있어요. 그, 숨어 있어서 사실은 이렇게 정보를 스파이어처럼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좀비 PC가 되기도 하고, 그,
명령을 해. 그래갖고 갑자기 디도스 공격을 좀 해라, 공격을 해라 그러면 어디 공격을 딱 CNC 서버가 커맨 컨트롤 커맨더 앤 컨트롤즈죠. 컨트롤 앤 커맨더 서버가 시키는 대로 같이 공격을 하는 어, 역할도 하게 합니다. 예, 이건 역할에 따라서 다른 거고, 이거는 이제 갖춰진 형태에 따라서 나는 건데,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 제압하는 것이 바이러스 백신이죠. 그리고 이제 V3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특정 제품에 대해서 너무 얘기하기가 시멘텍의 노턴이 예전에는 하드디스크를 다 열어보는 그런 기능도 있죠. 어쨌든 실시간 검사도 있고, 아니 실시간으로 검사하는 게 있고, 한꺼번에 쫙 검사하는 방법도 있고, 그거 다 켜놓는 게 좋죠. 클라우드 올라갈 때도 검색하고 내려올 때도 검색하고. 응용 프로그램 마지막으로 이제 좀 일반적인 파일들에 대한 보는 어떻게 하냐. 한글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암호화 시킬 수 있습니다. 문서 암호화라고 이렇게 밑에 파일을 저장할 때 밑에 이제 문서 암호 옵션을 쓰면 되고, 네, 똑같이 패스워드 잊어버리면 끝입니다. 열을 수가 없어요. 이 파일을 열 수가 없으니까 새로 열라고 하면 패스워드 치라고 하죠. 정말 중요한 파일은 공개돼서는 안 되는 파일은 암호화 똑같이 시킬 수 있는데, 대신에 암호를 잃어버릴 수 있는 암호를 쓰면 안 되죠. 그 잊어버리지 않는 방법은 제가 말하는 거죠. 자기만의 패턴을 하나 만들어요. 다른 사람이 추측하기 어려운 자기만의 패턴을 만들고, 그 패턴을 몇 개를 쓰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 하면 되는 거죠.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는 저장할 때 이제 밑에 그 도구라고 있습니다. 도구의 일반 옵션에 이제 아마 있습니다. 거기에 열기 암호, 쓰기 암호 이 두 가지를 다 따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제거하려면 큰일 나죠. 주소록 같은 거 저장할 때 어, 자동으로 만들어진 개인정보를 저장한다. 그러면 안 되죠. 주소록은 주소록이 원래 개인정보를 저장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 옵션을 쓰면 안 됩니다. 여기 개인정보 옵션. 그 다음에 이제 RGB, 마지막으로 이제 RGB인데, RGB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가 패스워드 넣을 수 있고, 풀 수 있고, 없이도 그냥 압축할 수 있고, 넣고 할 수 있어요. 똑같이 여기 밑에 보면 암호 있죠? 여기 밑에 있는 암호, 이 옵션을 사서 암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제 윈도우즈에 대한 보안, 윈도우에 좀 얘기를 해봤고, 그 다음에 방화벽의 좀 기본 개념도 좀 얘기를 해봤고, 파일까지 암호화해서 보호하는 것들을 다뤄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